개념원리 수학상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할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이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두 번째 단원이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그 1차 함수랑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약간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보아야 할 게 여러분이 그 258쪽을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1차 함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어요. 자, 용어 정리 좀 합시다. 어떠한 직선이 있습니다. 그 직선이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 이걸 뭐라고 하죠? x절편이라고 하죠. x절편의 특징은 y가 0, 1대의 x값이야. 그러면 이 점은 y절편이라고 해. y절편은 x의 0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죠. 일단 절편이란 말을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놔야 해요. 그리고 이 직선이 이 기울어진 정도, 우리는 이거를 기울기라고 불러요. 기울기의 정의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기울기라고 부르고, 나중에 조금 어려운 수학으로 표현을 하면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그리스어 알파벳 D거든요. 델타라고 읽어요. 여기서 델타 x가 x의 변화량, 그걸 그냥 델타 x라고 쓰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만약 점의 좌표가 구성이 되어 있다. x1, y1과 x2, y2. 이 상황에서는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x2-x1분의 y2-y1이라고 해야 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숫자야. 위치가 똑같아야 돼. 그런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 된다고 이게? 되지.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로 묶고 마이너스로 묶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증가량이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그런데 그거를 델타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변화량이야. 어디서 어디를 빼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1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어떻게 생기냐면 y는 기울기 x 더하기 y절편. 항상 이런 식으로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개형까지 확실하게 좀 익혀놔야 해요.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성질. 자, 그럼 우리는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까지 하나씩 그냥 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259쪽을 보면 돼요. 그 259쪽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약속을 할 거야. 중학교 때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때 ax 뿔 b라고 뒀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직선을 mx 플러스 n이라고 둔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배울 기본적인 형태야. 그냥 mx 플러스 n이라고 둘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두냐면 이렇게 두는 거 말고 얘를 이항시켜. 그렇게 되면 막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사실은 함수 이론에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두는 것도 함수고 이렇게 두는 것도 함수예요. 물론 얘는 함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함수가 아니게 되는 경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양함수라고 불러요. 이 양함수는 어떤 개념이냐면 원인과 결과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x가 변하고 y가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를 분명히 둬버려. 들어가는 게 x, 나오는 게 y. 그런데 얘를 는 이항을 시켜버려. 그런데 이렇게 두는 것도 함수는 함수거든? 근데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음함수라 불러요. 음함수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누가 원인이고 결과인지가 불분명해. 이렇게. 뭐 x가 변하면 y가 결정되는 거고 y가 변하면 x가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둘로 보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두면은 좀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왜 헷갈리냐면 이렇게 두면은 얘를 이항을 하면 얘가 뭔가 좀 허전하고 애매하다고 분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함수로 나타내는 건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문형꼴로 나타낼 때는 이때 a를 쓰고 저렇게 위에 썼을 때는 mn을 쓰려고.
그냥 둘을 달리하기 위해서 문자를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 배우는 과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의 식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던지 이렇게 나타낼 거야. 자, 여기에서 y는 mx 플러스 n꼴을 보면 방금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두는 함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담고 있죠? 요 m은 기울기고 이거는 y절편이야.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조건에서 만약에 이 함수의 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 기울기나 y절편을 알려주면 여기다 딱딱 집어넣으면 우리는 앞으로 1차 함수의 식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개념이야. 문제에서 기울기가 m이고 얘가 x1, y1을 지나는 뭐 직선? 혹은 함수 구해주세요 라고 하잖아. 앞으로 우리는 이런 직선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식을 세울 거예요. 이게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개념이야.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왜 이런 식으로 하나요? 라고 물어보잖아.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얘를 사실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얘는 m값이 얼마라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거든. 얘는 n값이 얼마라고 하더라도 항상 x1, y1을 지나. 이렇게 되는 식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하는지 알아?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 약간 항등식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m이 1000이든 10,000이든 100만이든 1000만이든 얘는 무조건 x에다가 x1 집어넣고 y에다가 y1을 집어넣으면 참이 돼. 그거를 달리 말하면 얘는 항상 얘를 지나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만약 한 점의 좌표랑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거야. 얘는 좀 암기해야 되는 포인트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외우는 거는 약간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외워요. x에서 x1을 뺐고 y에서 y1을 뺐다. 그런데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는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외우기도 하냐면 y는 기울기 곱하기 x-x좌표 더하기 y좌표. 아싸리 그냥 이양된 상태로 외워도 돼.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외우는 것도 약간 멍청한 짓 같지 않니?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기울기 4이고 1,1을 지나는 직선은 잠깐만 1, 안 돼. 1,9로 할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거를 구할 때 지금 내가 너에게 설명한 공식에 의하면 이렇게 쓰라는 거지. y는 기울기 곱하기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항등식의 관점으로 식을 세우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우는 건 약간 바보 같은 짓이야. 왜냐하면 기울기가 4야. 그러면 y는 4x 하고 당연히 뒤에 뭐가 들어가는 거 우리 예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얘가 1,9를 지나. x가 1이면 y가 9가 돼야 해. 얼마일까? 5겠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암산을 할 수 있다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여기서 그 직선의 방정식을 못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주구장창 공식만 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식 세우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여기 공식 외우지 않을 거야. 설명만 해줄게. 공식은 외우진 않을 거고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울기에 있고 나머지 점의 좌표로 식을 세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건데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겠지. 나는 어차피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는 공식은 그냥 외우지 않을래.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외워둬야 돼. 왜냐? 언제 쓸지 모르거든. 문제에서 식을 하나를 먼저 세워두고 여기서 푸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외울 건 외워야 돼.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외워야 될 공식은 259쪽에서 외워야 될 공식은 1번에 있는 2번. 일단 요거 하나 외워야 해. 그리고 x1이 뭐고 y1이 뭔지 확실하게 봐야 한다. 지나는 점에 x좌표, y좌표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상황. 지금 책에서 있는 1번을 그냥 날려버렸다. 그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상황. 이번에는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모든 직선은 여기 있는 것처럼 기울기만 구하면 굉장히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어. 여기서는 여러분이 따로 기울기를 구하세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x2-x1분의 y2-y1이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식은 어떻게 되냐면 y-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x좌표 이러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 책에서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겠지. 이렇게 복잡한 공식을 외운다고? 이건 외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그냥 여기서 만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만약 문제에서 두 점의 좌표가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공식을 외우지 말고 기울기 먼저 구하세요. 따로 그냥 먼저 구해. 3, 4 이렇게 구해놓고 왼쪽처럼 접근하면 돼. 새로운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이 첫 번째 점의 좌표죠. 요거 대신에 요걸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자, 헷갈릴까 봐 예를 좀 들어줄게요. 이런 식이야. 문제에서 1,2랑 3,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기울기부터 그냥 구하라고. 기울기는 여기서 여기 뺀 거분해. 여기서 여기 뺀 거. 1이네. 그러면 y-y1. 그러니까 굳이 공식을 쓸 거면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이항된 공식을 한 번에 쓸게요. y는 기울기 곱하기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것도 사실은 굳이 이렇게 갈 필요도 없지. 기울기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기울기 1이니까 x 더하기 뒤에 숫자인데 얘 여기다 1 집어넣어서 2가 돼야 되니까 뿔 1이다. 이 정도 여러분이 구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거를 얘로도 해도 된다고. y는 기울기 곱하기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풀어도 똑같이 나와. 이걸 y는 기울기가 1이었지. 뒤에 y절편이 오는데 3 집어넣어서 4가 나오니까 더하기 1이구나. 해도 여기서 내가 4개 적은 게 다 똑같이 나온다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센스야. 근데 걱정되는 거 그거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함수를 알면 지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수를 모르는 사람이 단순히 그냥 이 강의만 보면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왜 갑자기 여기서 암산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여기서 좀 공식에 집착을 해버리는 순간 망하거든? 최대한 여러분이 딱 그냥 최소화, 완전 외워야 될 거는 굉장히 줄여놓고 거기서 어떻게 접근할지만 생각하면 돼. 즉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거 하나만 외우라고. 이거 하나랑 기울기만. 이해했지?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부터는 다 날렸다. 하지만 마지막에 있는 공식은 외워둬야 해. 그래서 그 마지막 공식은 설명을 할게요. 얘는 만들기가 조금 그렇게 쉽지 않아서 외울 건데 어떤 상황이냐면 세 번째로 적게. 세 번째는 x절편을 알아. x절편이 a고 y절편을 알아. 이 상황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외워야 돼.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거는 외워야 하는 공식이다.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좀 암기를 좀 해놔야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죠. 이런 공식은 어떻게 생기나요? 이거는 생각보다 유도하기가 좋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 그럼 여러분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A분의 B지.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Y는 기울기 구했네. Y절편 알아. 이렇게 도. 이 상태로 다 그냥 B로 나눠버리는 거야. B로 나누고 B로 나눠. 그러면 여기 남는 게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뿔 1이잖아. 2항에서 나오는 공식이야. 별거 아닌 공식이야. 잘 외울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알아두면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큰 어려운 건 없겠죠. 즉 새로운 건 없고요. 여기는 1차 함수를 배울 거야. 그래서 1차 함수를 배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제 궁금하지. 왜 그냥 1차 함수라고 하면 되지 이름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는지.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거의 1차 함수인데 여기서 말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게 비슷하다는 뜻이야. 거의 1차 함수야.
그런데 왜 거의라고 하냐면 1차 함수가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래. 다시 말하면 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 함수가 아닌 직선이 존재해서 말이 애매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직선을 말하는 거야. 직선을 나타내는 식, 그 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뭐 우리가 말하는 뭐 2x 플러스 4는 0과 같은 이런 방정식이 아니야. 직선을 나타내는 식, 그걸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왜 함수가 되지 않냐면, 자, 중학교 2학년 과정을 한번 봅시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함수라는 걸 배우면서 어떤 걸 배우냐면 함수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배워요. 함수가 되는 조건이 뭐게요? 어떤 식이 함수래? 그 되는 조건? 그게 뭐게? x가 한 개일 때 y는 무조건 한 개여야 해. 하나의 x는 하나의 y에 대응돼. 대응이라는 건 이거일 때 이거다. 매칭시키는 걸 대응이라고 하거든? 하나의 x일 때 하나의 y에 대응돼. 그런데 지금 내가 설명하려는 거는 좌표축의 평행한 직선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어떤 걸 배우냐면 이러한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은 x축과는 수직해. y축과는 평행하고. 여기 점의 좌표가 만약에 4라고 하자. 이 직선 이름이 뭐게? x는 4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x는 4. 답을 말하는 게 아니야. x가 4인 점을 모은 그 직선을 x는 4라고 불러. 여기는 4,0, 4,1, 4,100, 4,100, 4,10,000, 4,10만, 4, 마이너스 만 이런 것들을 다 모은 걸 이 직선이라 부른다고. 근데 이 직선은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야. 그 이유가 뭐지? 그치? 4일 때는 무수히 많은 점에 대응이 돼. 3일 때는 한 점에도 대응이 되지 않아. 그래서 함수가 되지 않아. 이러한 애매모호함 때문에 여기서 배우는 이 단원명이 직선의 방정식이 된 거야. 그래서 함수라는 이름 자체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굳이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좌표축의 수직한 직선 혹은 평행한 직선은 이러한 직선이거나 혹은 이러한 직선이 존재하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이 직선 이름은 뭘까? y는 마이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 직선이 누군가 뭐 수직하거나 평행해. 얘가 x축이랑 4에서 만나면 x는 4. y축이랑 마이에서 만나면 y는 마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좀 심플하게 여러분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1차 방정식, 이러한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아까 제가 음함수라고 했던 그 직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연립방정식을 배울 때 미지수 2개인 방정식을 이렇게 나타내. 그런데 이거는 직선으로 볼 수도 있고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어. 함수로 볼 수도 있고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앞쪽에서 배웠겠지만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냥 거의 비슷한 형태로 접근한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직선도 그림을 나타낼 수 있거든. 이러한 직선도 y는 어쩌고저쩌고 꼴로 나타낼 수 있어. 그때의 기울기는? 그치? 기울기는 어떻게 배울 거냐면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다. 외워야 해. 마이너스 b분의 a야. 그 다음에 y 절편은? 어떻게 외울 거냐면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로 외울 거야. 마이너스 b분의 c야.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이러한 직선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얘네들을 접근할 수 있냐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지금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본적인 내용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거든. 그거는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해야 해. 도형의 관점으로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필수예제 1번부터 나오는 거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거든요. 최대한 여러분을 귀찮고 복잡하게 만드는 게 이 문제의 주된 의도라고 보면 돼요.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삼인 직선을 구하래.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중점을 구해야 하거든. 중점의 좌표는 1,5지. 그럼 1,5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3인 직선은, 그러니까 보통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y는 기울기 곱하기 x-x좌표 더하기 y좌표. 책에서는 y-y1으로 했는데 미리 그냥 이항을 시켜. 앞으로 그냥 이렇게 쓸게. 안 헷갈리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3x 뿔 8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영리한 친구는 이렇게도 한다고. y는 마 3x 하고
뒤를 결정을 하는 거야. 여러분 헷갈릴까봐 그냥 장소를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가 1일 때 5가 되려면 얘는 얼마? 8.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아, 이거 여기는 이렇게 한 번에 접근하는 게 이게 좀 더 창의적이구나. 이게 좀 더 빠르구나. 이게 좀 암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산도 다 좋아. 근데 실수만 안 하면 된다? 여기서 실수하는 순간 끝이야. 본인이 실수가 많다. 암산하지 말고 이렇게 접근하세요. 시간차 진짜 1, 2초도 안 걸리니까. 여기서는 좀 실수하지 않고 만드는 것만 여러분이 주의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3대2로 내분하는 점, 또 다른 점, 두 점을 지난 직선을 구하면 돼. 그 내분하는 점을 그냥 빨리 암산을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내분하는 점이 4,6이야.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4,6과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해. 어떻게 구한다고 제일 먼저? 그렇지, 기울기부터 구하라고. 따로 그냥 공식을 외우지 말고. 기울기 여기서 여기 뺀 거분에 여기서 여기 뺀 거 8이지. 기울기 8이야. 그러면 y는 기울기 x-얘로 할게. x좌표 더하기 y좌표. y는 8x-38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필수 예제 3번. x절편과 y절편을 알고 있을 때 직선을 구하는 거야. 공식을 내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짧게 넘어가는데 기억나니? x절편과 y절편을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방법. 그치, a분의 x.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얼마랬죠? 1. 이게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한 번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여기서 계산 쉽게 하려면 666 곱하세요. 666 곱하면 x 마 3y 는 6. 예쁘게 정리할 필요도 없어. 이 정도만 정리하면 돼. 실수할까봐 그냥 분수를 없애는 거야. 그러면 대입해서 AB 구하면 돼. 어렵지 않아요. 다음 문제 볼까?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어떻게 풀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 그러니까 그치. 여기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친구들 이렇게 풀기도 해. 그냥 A, B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서 C를 대입하자. 나쁜 방법 아니야. 그렇게 해도 돼. 왜냐면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거니까. 그런데 그냥 의도는 그거예요. 이렇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얘네들의 기울기랑 얘네들의 기울기가 같겠지. 그냥 기울기만 같아요로 식을 세우세요. 그게 문제의 의도야. 그럼 A, B의 기울기는 A에서 B를 뺄게. X는 분모는 2. 분자는 3이지. B, C의 기울기를 할 건데 C에서 B를 뺄게. A 마 1분의 얼마니? 마 1이지. 그럼 이 상태는 그냥 차라리 괄호 치고 얘네들이 곱한 거랑 얘네들이 곱한 게 같아요 해버리면 계산도 쉽다. 다음 넘어갈까? 자,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창의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마지막이니? 아니지. 5번 한번 볼까? 얘는 내가 그림을 그려줄게. 너희가 어떤 상황을 구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A점의 좌표는 마이 컴마 4예요. B점의 좌표는 마 1 컴마 2예요. C점의 좌표는 3 컴마 4고. 그러면 여기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 삼각형이. 근데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A점을 지나고 넓이를 2등분하고 싶어. 그 말은 그냥 A에서 선을 하나 그어서 A에서 여기서 이렇게 넓이를 2등분하는 선을 구하고 싶다고. 자,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하면 넓이를 2등분할까? 중점 지나겠지. 이게 문제 포인트야. 얘를 지나잖아. 그러면 여기가 얘네 둘의 중점이 되어버리면 어차피 밑변의 길이 같아. 서 넓이가 같아져. 그걸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요거에 조금 어려운 버전의 문제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일단 여기서 없고 뒤에는 연습 문제에서 있어서 거기서 설명해 줄게. 야, 그럼 얘 넓이 2등분하는 방법을 알아? 얘는 어떻게 넓이를 2등분하게? 넓이 2등분은 싹 다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만 지나면 넓이 2등분해. 이거 무게중심 어딜 거 같니? 이 점이겠지. 이 점만 지나면 돼. 야, 이건 어떻게 넓이 2등분할까? 그렇지. 대각선의 교점 여기만 지나면 돼.
그것만 찾으면 된다. 그것만 여러분이 빨리빨리 구하면 돼. 자, 이제 마지막 문제거든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직선이 이거일 때 지나는 사분면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1번 같은 경우 기울기랑 y절편만 구하면 돼. 자, 기울기의 식은 아까 뭐라 그랬지? 마이너스 b분의 a야. 이렇게 간다고.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야.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1번은 조금 헷갈려.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두는 것도 좋냐면 a랑 b랑 c를 그냥 정렬을 해버려. 그리고 예를 들어 a가 만약에 플러스야. 그 말은 c는 플러스라는 뜻이겠지. 그럼 b는 플러스라는 뜻이겠지. 그래야 이거 성립하잖아. 혹은 a가 마이너스야. 그럼 c가 마이너스라는 뜻이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라는 뜻이겠지. 이걸로 예를 드나 이걸로 예를 드나 어차피 기울기랑 y절편의 부호는 결정이 된다. 그럼 이때 기울기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렇지. 0보다 작겠지. y절편은 0보다 작겠지. 그러면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릴 때는 y절편을 먼저 찍으세요. y축이랑 음수에서 만나면서 산을 내려가는 그림. 이해했지? 그럼 두 번째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 3번을 할게요. 3번은 b가 0이래. 여기서 또 문제가 좀 생기지. 왜냐면 b가 0이면 이미 기울기랑 y절편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야. 0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b에 0을 먼저 대입을 하세요. 이렇게 해석을 안 할 거야. 그러면 ax 더하기 c가 0이거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야. 여기서 생각한다. 이 마이너스 a분의 c 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지. 그러면 x는 마이너스니까 c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야 돼. 알겠지? x는 뭐니까? 그럼 얘는 2, 4분면 3분면을 지나겠죠. 그렇게 구하는 거니까 그 이후에 있는 아래 있는 내용도 여러분 좀 잘 해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해야 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은 266쪽까지 잘 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